결국 놀부는 암탉 6마리를 버리고 캔디를 선택했다. 그리고 녀석은 마치 나의 모든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잠자는 장소도 큰 닭장으로 옮겨버렸다. 처음 며칠간은 다시 놀부를 폐개들이 지내는 닭장으로 옮겨봤지만 녀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놀부에게 폐개들과 지내도록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다.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6마리나 되는 암탉이 생겼다고 한들 자신이 좋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놀부는 캔디를 다시 만나고 난 뒤부터 더 이상 제리의 암탉들에게 추근되지 않고 캔디만 따라다닌다. 좋아하는 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놀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농장 이곳저곳을 단둘이서만 돌아다니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하고 있다. 놀부에게 암탉 6마리를 주려고 했던 원래 나의 계획은 사실 내가 아끼는 캔디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가장 컸다. 평소 놀부가 이뻐서 주는 포상이 아니라 수탉들로부터 캔디를 지키기 위한 안전책인 것이다. 얼마 전까지 제리의 유일한 암탉이었던 봉이의 고충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캔디가 놀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 지냈던 암탉을 쪼아버리는 놀부를 지켜보며 놀부는 폐개들을 자신의 암탉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게다가 놀부는 흥부의 암탉과도 싸워댈 만큼 폐개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생각 끝에 놀부에겐 폐개 6마리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분명히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거둬 찬 건 놀부이니 나도 어쩔 수 없다. 매일 캔디 옆에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 놀부의 모습을 보며 녀석의 진정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지난 밤에 앵두가 쥐 1마리와 두더지 1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녀석은 늘 그렇듯 잡은 2마리를 식탁 위에 올려놨다. 그동안 앵두는 잡아온 쥐나 두더지를 주로 식탁 위나 밥그릇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녀석이 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앵두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집사가 기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영리하다. 그래서 포도나 왕바리가 하지 않는 행동을 앵두만 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나는 앵두를 굉장히 좋아한다. 큰 쥐는 땅에 묻어주고 조그마한 두더지는 암탉에게 주었는데 두더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통째로 삼켜버렸다. 놀부와 함께 지냈던 폐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닭장 밖의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적응 못하고 숨기에 바빴던 녀석들은 오랜 기간 좁은 양계장에서 지냈던 트라우마를 서서히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닭장에서 멀리 가지 못하고 주변에만 맴돌고 있지만 언젠가는 농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폐개들 중 1마리는 흙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흙목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녀석은 본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흙목욕을 하고 있다. 닭들에게도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모이를 먹을 때와 흙목욕을 할 때일 것이다. 깃털 속으로 흙을 넣고 빼내기를 반복하며 진드기와 각종 기생충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그동안 몸이 가려워도 날개를 제대로 펼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 양계장의 좁은 케이지 안에서 폐개들이 받았던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이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한 가축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닭들은 인간이 먹기 위한 계란을 낳는 기계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폐개들 중 서열이 낮은 녀석들은 항상 구석진 곳에서 숨어 지낸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해도 힘이 센 녀석들만 배불리 먹고 나머지 약한 녀석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 그런데 다른 팀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유독 놀부가 머물렀던 닭장 안에 있던 폐개들 중 1마리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다. 얼마 전 놀부가 함께 지낼 때까지만 해도 3개 팀 중 가장 안정적이었던 놀부팀은 이제 가장 불안정한 팀으로 바뀌었다.
회계들을 버린 수탉 놀부는 캔디와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놀부와 함께 있는 캔디의 모습도 많이 좋아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나의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캔디와 함께 지내고 있는 다리 다친 암탉 2마리를 놀부의 암탉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고 녀석들이 캔디와 많이 친해지고 다리도 다 낫게 되면 자연스럽게 놀부와도 친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건 캔디가 수탉들과의 교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된다. 다리 다친 암탉들 중 한 마리는 처음으로 닭장 밖으로 나왔다. 물론 내가 밖으로 나오게 한 게 아니고 녀석이 자발적으로 나왔다. 녀석은 어설픈 동작이지만 분명히 2발을 이용해 걷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양발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른쪽 발만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녀석은 아픈 다리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하고 닭장 인근에서 가볍게 산책하듯 돌아다닌다. 어두운 닭장 안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녀석의 다친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었다. 양계장에서 회계들을 처분할 때 마구잡이로 집어던지다 보니 아마도 다리 부위가 심하게 다친 것 같다. 문제는 양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암탉이다. 몸이 회복되고 있는 왼쪽 암탉과 달리 녀석은 아직까지 전야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녀석이 할 수 있는 동작은 기껏해야 날개를 퍼득이며 조금씩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도대체 양계장에서 닭들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양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다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갑자기 쥐새끼 한 마리가 나타났다. 내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대담하게 움직이고 심지어 닭사료를 먹기까지 한다. 지난번 쥐약을 놓고 난 뒤 더 이상 쥐들이 안 보이길래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요 며칠 사이 사료통이 깨끗하게 비어있길래 닭들이 잘 먹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쥐새끼가 처먹은 것이다.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료를 먹어치우는 쥐새끼를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잠시 앵두에게 부탁해 쥐새끼들을 잡도록 할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럼 앵두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선물을 주기로 한다. 온 가족이 나눠 먹기에 충분할 만큼 선물을 많이 주어야겠다.